정석대로 살아왔어요. 뭐 한 번도 일탈을 한 적이 없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나의 길이, 나의 인생이 펼쳐지겠구나 했는데 저희 직장의 첫날에 딱 컴퓨터에 앉으니까 제 영혼이 막 이거 아닌데? 해서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달에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다른 사람의 욕망이 아닌 내 자신의 욕망을 쫓는 영상을 그걸 올렸더니 이제 그 영상 올린 한 달 만에 구독자 10,000명, 그리고 3달 만에 구독자 50,000명. 왜냐면 정신없이 저희도 왔고 저도 계속 여행을 한 상태였고 약간의 그 모아둔 돈은 이제 여행하면서 쓰고 남편은 이제 직업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이렇게 막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모아놓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달이 벌어서 쓰는 거라 새로 살림을 시작하려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언어가 안 됐기 때문에 어학원을 등록을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달 하고 이건 돈 주고 배우는 거는 다른 루트로 와야지 나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됐고 처음에 마드리드에서 시작했는데 서울보다 뭐라 그러지? 좀 더 또 바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차갑다고 해야 되나? 느낌이 너무 네.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 마드리드는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는 너무 달라요. 정이 너무 안 가는. 그래서 저는 특히 광주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좀 차가운 거예요. 사람들도 차갑고 또 그 당시 제 상황이 굉장히 좀 우울했기 때문에 더 서럽고 더 그렇게 느껴졌겠어 진짜.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동양 사람은 다 중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지나가면 중국에 앉느냐 중국 사람 이렇게 부르고 중국 사람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님이 바르셀로나 근교에 사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왔는데 조금 괜찮았는데 그래도 부모님이랑 사는 거는 여기나 거기나 이렇게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지인이 이제 마요르카에 친구가 있는데 여행을 가는데 그 겨울에 3개월 정도 그 집을 봐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요르카를 갔는데 마요르카는 그 언어가 또 지방 언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스페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 언어를 알아듣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주도 같은가 보다. 네, 예, 딱 제주도 방언. 게다가 이렇게 행색이 다르니까 약간 거기도 시골이었거든요. 이렇게 그 시골에 있는 중앙에 바에 들어가면 어른들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다 멈춰요. 저희를 보고. 쳐다보느라고. 너무 행색이 이상하고 동양 사람에다가 애 하나 있고 저희 신랑도 스페인 사람이지만 거기 사람은 아니니까 지방색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외지인이고 외국 사람.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마요르카에 있는 팔마로 와서 보니까 팔마가 굉장히 그 국제적으로 휴양지여가지고 외국 사람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학원을 신청했는데 이제 보니까 저처럼 동양이나 뭐 아니면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이렇게 다 모여서 언어를 배우니까 제 수준에 이제 같은 얘기를 할 공동 친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도 남편의 그늘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내 친구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직장도 구하고 그러면서 거기를 처음에는 모르고 갔는데 살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몇 년 전에 그 뉴욕 타임즈에 났어요. 세계 10대 도시 중에 살기 좋은 도시에 뽑혔는데 마요르카가 그 이유가 작지만 편의시설, 그다음에 교통, 공기 좋고 그런 게 다 이게 복합적으로 다 돼 있어요. 섬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가 불편하거나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 살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조그맣지만 다 있어요. 조그맣게 큰 도시에 직항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니까 저는 그게 거기에 있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동떨어진 동양 중국 여자라기보다 그런 문화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또 한국 문화가 요즘에 막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한국 문화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거기 있으면 왠지 한국 하면은 그래도 나이 든 아줌마로 남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한국에 이제 다시 돌아올 생각은 못 하고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올 것 같고 거기 있는 애들도 한국 그 팝 스타를 저보다 더 많이 아는데 전 모르는데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다리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가서 사셨으니까. 그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음식 같은 거를 좋아하긴 했는데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잘 돼야 내가 건강해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아 너무 뿌듯한 거야 이런 거 보니까 겸님이랑 작지만 나도 거기에서 이분들의 이런 생각을 받아서 나도 거기에 한국 아줌마로 좀 남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죠. 스페인에서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꼭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은 했어 좀. 제가 자꾸 거기 가는 상상이 되네. 그렇죠. 그렇죠. 오시게 될 것 같아. 그러게. 겸님도 오실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이 연결돼 있어요. 혹시 패러글라이딩 좋아하세요? 아니요. 겁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전 목숨 건 스포츠는 저랑 연결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안 돼요. 그렇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조심해야지. 근데 그 스페인 남미권 이런 이제 스페인어 쓰는 문화권은 이미 가끔씩은 내가 그냥 그쪽에 피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거기 이런 음악이나 거기 문화, 사람들 사이 관계 맺는 방식 같은 것들이 다 엄청 좋아요. 그러면 남쪽을 더 많이 가시겠다. 저는 무조건 저는 남쪽, 안달루시아 쪽.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되게 재밌는 게 뽑을 때 이미 제가 제 사심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이미 스페인에 산다는 것도 옛날에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그냥 이미 그래서부터 좀 사람 냄새가 좋았지만 그냥 궁금했어요. 어떤 느낌으로 저기 가서 사셨을까? 너 어울린다 스페인. 응, 너 어울린다. 근데 너무나 우리 시골 정서의 따뜻한 투박하면서 따뜻하고 세련되지 않으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의 끈끈한 네. 지방 문화, 우리 한국의 지방 문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이탈리아 남부나 스페인 남부 쪽에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름방학 때 같이 남부 쪽에서 어떻게 그냥 가족들이 같이 있는데 이런 테이블에서 그냥 이렇게 할아버지, 손자 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제도 되게 격식 없이 막 사랑 얘기도 하고 저기 연애 얘기도 하고 쟤들이 지금 좋아한다 이런 것도 이런 저는 이런 게 항상 저는 제일 즐거워요. 맞아요. 그런 게 저는 삶에서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한국에서는 저는 그런 걸 볼 수 없고 경험하기 쉽지 않다 느끼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격식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 나도 그 스페인에 가면은 진짜 너무 놀랍게 느꼈던 게 이렇게 그 산티아고를 가다 보면 이제 매일 다른 마을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에서 이렇게 축제할 때가 많나. 그러면 그 성당을 중심으로 성당 마당에서 이제 다 축제를 하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그 가족들이 긴 테이블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애기들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있잖아. 그런데 이제 막 음악하는 사람도 와갖고 막 밴드하고 막 밤늦까지 거의 한 새벽까지 논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일정 시간이 되면은 애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거나 그렇잖아. 맞아요. 며느리가 끝까지 있지 않고 애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분위기나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졸면서도 있고 이 애들도 손주 데리고 얘들도 끝까지 놀아. 그러니까 너무 근데 단 한 명도 거기서 뭐 애 데리고 가야 되고 먼저 재우고 이런 거 없어요. 시간 되면 재워야 된다.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뭐 시아버지는 놀게 뭐 어린애들 데리고 며느리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 없고 끝까지 춤추고 놀고 애들도 계속 업고 놀고 할아버지도 막 애 들고 뛰고 놀고 그런 거보다 다르다. 쟤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다르게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음식들 다 싸와서 저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막.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이거 막 보고 있으면 이거 먹어볼래? 이렇게 막 자기 음식도 줘요. 우리나라는 없어진 문화야. 우리는 옛날에 그랬었지. 근데 없어진 문화고 요새는 그렇게 하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완전 거의 도시 문화처럼 됐는데 거기 가니까 진짜 이것도 좀 먹어봐라 더 먹어라 막 싸주고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 할아버지가 쟤 좀 더 줘라 막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 달라. 근데 또 재밌는 건 마드리드 같은 곳은 또 느낌이 다르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 나라 스페인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곳도 있고 도시화돼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곳도 있는 것 같네요. 바스크 쪽이 더 그렇죠. 원래부터 거기가 다 다른 나라였는데 합쳐졌기 때문에 지방색이 너무 다르고 그냥 그 지방만 바꾸시더라도 그냥 다른 나라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사람이라고 다르죠. 하지 않고 나는 바르셀로나 사람이라고 말을 예, 하고 예.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스페인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나는 스페인 사람 아니고 바르셀로나라고 그래갖고 그게 좀 내가 이제 지방색. 가만있어 봐 내가 바르셀로나를 잘못 알고 있나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언어가 또 다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그 메시지가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다르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태리도 그렇더라고. 이태리도 남부 북부 완전히 다르고 다른 사람으로 분류하고 서로 격식을 서로 안 갖추고 이렇게 남부 사람 남자들 되게 무시하고. 근데 경우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면 안달루시아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 쪽이 저도 처음 여행 가서 놀랐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줌마 이 길이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아모르, no es as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강아지 이런 식으로 할머니가 어린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한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경계하는 거 사람인데 아니구나. 아니 이렇게 만지면서 난 그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시는 거라. 그래서 바스크 사람은 또 달라요. 그 안달루시아의 그 끈끈한 것보다 바스크 사람들은 춥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힘도 세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약간 한국 사람들의 그런 기질이 비슷해요. 있는데 그 대신 이렇게 툭툭 튀면서 말은 이렇게 조단조단하지 않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전해지는 게 또 있어요.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이렇게 툭 튀면서도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바스크 사람은 저는 굉장히 끌리는데 그걸 또 좋아하시면 근데 성향은 다르니까 여행을 해보셔야 알겠다. 막상 또 이게 진짜 그 사람을 좋아서 사는 거랑 또 외국인과 이렇게 서로 생각과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라 하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이렇게 진심을 소통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것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전혀 그런 생각 없이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했을 때는 서로 다른 점을 발견했을 때 좀 화가 나거나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작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예 싸움 될 게 안 돼요. 저 사람은 원래 외국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도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특히 남녀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남자가 많이 책임지는 부분이 많고 그래도 가장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냥 길 가다가도 무거운 거 있으면 남자가 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기대를 하면은 되게 좀 서운한데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지 않고 대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남자가 또 대신 해주는 거죠. 왜 아이 보고 장 보고 아이 이렇게 뒤치다거리 다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굳이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하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정말 평등하구나 그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을 보면 자유롭게 있다는 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예, 제가 저로서 그게 사실 저는 좋아서 이제 그분을 선택하는 것도 있고 한국에 있으면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쉽지 않죠. 전혀 안 되죠. 특히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제가 주변에서 사회나 가정에서 만들어주신 가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죠. 근데 뭔진 몰라도 계속 그 영혼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 뭔가 파랑새를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몸도 계속 안 좋았고 굉장히 모든 그 신경 민감 그런 장애는 다 가지고 있었고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트러블도 많았고 그냥 즐기지를 못했어요. 한국 음식 같은 것도 그랬는데 지방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돼지고기, 비계살 그런 거 전혀 안 먹었는데 스페인의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하몽이랑 맛있죠. 그거 먹으면서 고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마음이다. 마음 때문에. 맞아, 마음에서 오는 게 큰 것 마음에서 같아. 맞아.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음식 먹으면 부모님 다 놀라시죠. 네가 이런 거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전 거기 가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자리 찾아가느라고 이렇게 고난이 있었네요. 인도가 불러서 인도가 불러서 이리 오너라 하고 있어요. 갔더니 거기 이제 배우자가 기다리고 있었지. 인도는 정말 저한테는 좋았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엔 저는 이제 주변에 없고, 그러니까 혼자 찾아서. 와, 그 시절에 그렇게 내렸으니까 그 어려운 용기를 냈으니까 그렇지. 또 이런 변화를 만들었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그냥 저는 굉장히 이제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근데 지금 혹시 어떻게 되세요? 54? 54? 네, 70년대. 이렇게 정말 어린 세대인데 이렇게 통하는 게 이렇게 좀 보는 방향이 또 비슷하고 그런 점을 발견했을 때 좋다. 이런 사람이 그래도 있구나. 근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또 다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시네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관심이 없으면 이걸 길게 못 보지. 그렇죠. 그렇지, 초점이.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보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건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저는 제가 정말 지각하는 중요하죠. 것들은 한 초등학생 때부터 느끼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지. 네, 아까 영석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돼서 거기서 그 생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깨달음 그 시점부터 다음 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윤영님도 이제 제가 사실 이번 일정 때 안 되는 분 계셔가지고 초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윤영님도 사실 되게 노마드처럼 사신 분이에요. 네. 네, 저도 이제 다니던 회사 퇴사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세계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묘하다. 그치? 이야기 듣는데 되게 너 컨셉 잡고 잡은 아니죠, 거 아니죠. 아니지? 그냥 우연히 맞은 거예요. 저는 생각 못했어요. 이분도 퇴직하고 이제 호주로 갈 거라는데 뭔 일이지? 제가 어릴 때 읽었었던 책들도 보면 되게 톰 소요의 모험 이런 것들이 있죠. 막 모험담 이런 거에 엄청 끌리던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교육 쪽에 종사하시거든요. 아버님은 교수님이시고 어머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늘 정석대로 살아왔어요. 뭐 한 번도 일탈을 한 적이 없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왔고 저는 심지어 딸 셋 중에 둘째인데 언니가 엄청난 이제 방황을 하고 좀 엄마 아빠를 많이 힘들게 하던 스타일이었어요. 언니가 너무 이제 좀 자기 주장도 있고 주체적인 성격이어서 이제 부모님 손 안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언니를 보면서 아 나는 부모님 말을 좀 잘 들으면서 눈치가 이렇게, 빠른 둘째. 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지라는 걸 가장 초점에 두고 살았었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한국의 고등학생들이라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이제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은 직장 가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한테는. 저한테 그거 이상의 다른 것들을 뭐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맞지 했는데 이제 좋은 직장까지 가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 직장을 가려고 3년을 공부를 했어요. 계속 떨어지고 첫 해 떨어지니까 또 다음에 공부하고 근데 뭐 부모님이 계속 이제 끝까지 도전해봐라 라고 하시니까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정말 이제 나는 직장에 들어간 꽃길만 걸을 거야 하면서 이제 3년 삼수를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진짜 이제부터 저는 이제 나의 길이 나의 인생이 펼쳐지겠구나 했는데 처음에 직장에 첫날에 딱 컴퓨터에 앉으니까 제 영혼이 막 이거 아닌데?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내가 분명히 내가 가장 원하던 자리에 있고 이게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날인데 딱 직장의 첫날에 컴퓨터에 앉아서 하는데 이게 뭔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쎄하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라는 걸 딱 그날 깨달았어요. 첫날에.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적응을 해보자. 적응을 해서 다녀보는데 계속 뭔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일이 힘들고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그런 안 맞는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과 다르다라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은 너 근데 들어간 지 얼마 됐는데 벌써부터 퇴사 생각을 하냐. 1년만 더 버텨봐라. 그래서 1년을 버티고 1년 하고 나니까 또 여전히 아닌 느낌이 들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한 번 일을 시작했는데 3년은 해봐야지. 너 그래 꾸준히 너 안 해보고 그래서 그래 내가 끈기가 없지. 그래 해보자. 3년을 또 열심히 회사를 다녔는데 여전히 아닌 거예요. 잘 적응해 보려고 팀도 바꿔보고 지방에 제가 있었는데 서울에도 발령을 받아보고 좀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했는데 여전히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첫날과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때도 부모님한테 말씀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그만두는 건 어떻겠어? 라고 하셔서 근데 그때 제가 딱 이미 제 마음이 너무 굳혀진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결혼을 누군가 해도 그 사람은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진짜 내 영혼을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고 나는 이미 내가 여기 있다가는 계속 생명력이 뭔가 빛이 사라진 채로 있겠다 해서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달에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제가 가고 싶은 이제 여행을 막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제일 가고 싶은 곳을 제 자신한테 물어보니까 하와이에 가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냥 하와이에 생각하면 푸른 바다 그리고 태양 그리고 훌라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가야겠다. 이제 또 저의 머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지금 무슨 하와이야. 물가도 비싸고 너 달러 환율이 얼마인지 알아? 라고 막 머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심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와이에 가. 너 이때까지 너가 해야 할 것들만 하면서 살아왔잖아. 너 한 번도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해본 적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갈 수 있는 곳 말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하와이로 가면 저도 편도 티켓을 끊었어요. 편도 티켓을 끊고 편도가 사고를 치더라고요. 네네. 돌아올 때를 끊어버리네. 맞아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진짜 신기하게 우주가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냥 연락을 평소에 안 하던 지인이 제가 이제 하와이에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응원해주고 싶다면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관계가 아니었었는데 그냥 저의 이런 여정을 응원해주고 싶다고 하와이에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또 제가 하와이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었는데 하와이에서 숙박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일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하와이 농장에서 머물 곳도 찾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게 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한테 기회가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하와이를 가게 됐어요. 가서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하와이 농장에서 일하면서 길게 일할 때는 주에 25시간 잡초 뽑고 텐트에 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도 힘들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나 지금 너무 살아있네? 행복하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모아둔 돈을 쓰면서 거기 그 호스트 집 마당에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집에 못 들어가네요. 샤워할 때만 그 집 안에 들어가 샤워하고 하는데도 그냥 제가 너무너무 살아있었어요. 내가 죽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돈을 아무리 많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안정적이게 벌고 다른 사람이 와, 다 부럽다. 너는 그래도 20대 중반에 되게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가지고 다 모든 사회적인 조건이 다 괜찮은 상태였는데 저는 제가 느낌으로 알잖아요.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근데 하와이에 있을 때는 아무 어떤 조건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 돈도 못 벌고 있었고 한데 저는 제가 느낌으로 알았어요. 나 살아있구나. 지금 이 순간.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행복이고 내 가슴 속으로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그게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알려줄 필요 없이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종종 이렇게 머릿속으로 근데 이제 내가 세계여행을 시작했으니까 뭔가 세계여행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하면서 유튜브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이제 세계여행 콘텐츠를 하자 해서 유튜브를 하와이에서 막 찍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찍으면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게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카메라를 의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위해서 뭔가 자꾸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한 편을 찍어보자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고 꽤나 첫 영상 치고는 반응도 괜찮았어요. 조회수 1000 정도가 나왔는데 근데 제가 더 이상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혼도 나 이거 재미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제가 살았을 때 저였다면 야, 재미없긴 뭐가 재미없어. 계속 해야지. 아니 네가 세계여행도 왔고 하와이에 콘텐츠도 좋고 그런데 야, 너가 한 번 했는데 재미없다고 그만하냐? 계속해. 그래도 1년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엄마 아빠가 저한테 얘기했던 대로 아마 저는 한국에서 저였다면 계속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상태 하와이에 있는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재미없는 건 더 이상 안 해.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라는 사람이 되어 있어서 저는 유튜브를 안 했어요. 그때 유튜브를 한번 올리고 접고 그냥 신나게 놀기만 했어요.
맨날 바닷가 가서 수영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돌고래랑 수영하고 그냥 춤추고 거기도 이제 시골 마을이었는데 빅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었어요. 빅아일랜드라서 이제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우라는 섬이랑 다른 섬인데 거기도 이제 주말마다 일요일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북치고 춤추고 막 이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마을에서 막 신나게 놀고 그냥 그렇게 3개월을 보내고 나니까 이미 제가 너무 한국에서 저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항상 현재에 존재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밖에 없구나. 삶이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만 잘 보내면 그냥 그게 전부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나는 이걸 한국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때 내 영혼이 말하는 걸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진짜 약간 현재에 존재하는 행복? 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억지로 뭔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다는 느낌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튜브에 대한 아이디어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막 하려던 세계여행 유튜브를 해야지라는 거 말고 나 이거 하고 싶어. 사람들한테 너무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게 메이크에서 크리에이트로 넘어가는 내가 하는 거는 메이크, 길을 쓴 게 그다음에 그 크리에이트는 전 우주가 도와서 진짜 창조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건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한 유튜브는 이제 자기 사랑과 영성에 대한 유튜브였고 뭐 채널 명도 크게 고민 안 하고 머릿속에 바로 찾아왔어요. 러브 포레스트 이걸로 해야겠다. 사랑을 나누는 숲으로 나는 여기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채널도 만들고 영상도 찍고 뭔가 아무것도 애쓰지 않는데 그냥 술술 다 풀렸어요. 그래서 영상도 올렸는데 조회수도 안 나왔어요. 조회수도 그렇지 금방 올라갈 조회수에서 컨텐츠는 아니지. 그런 컨텐츠가 아니었고 한 달간은 거의 구독자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 근데 제가 그것도 큰 신경을 안 썼던 게 뭔가 나는 유튜브를 성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이거를 내가 말하고 싶으니까 한 건데 이제 한 달간 또 이제 유튜브 찍어놓고 또 신나게 여행하고 있다 보니까 천천히 이제 구독자분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로 영상을 올렸는데 한국 사람들이 나 자신의 욕망보다는 좀 타자의 욕망을 내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 이제 공기업을 갔었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골랐던 이유도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욕망이 아닌 내 자신의 욕망을 쫓는 영상을 그걸 올렸더니 이제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터져가지고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 이제 그 영상 올려 한 달 만에 구독자 10,000명 그리고 3달 만에 구독자 50,000명. 너도 봤었어? 네, 봤으니까 제가 이제 아는 사이죠. 그리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몇 분이 옛날 윤영이 명선한테 본 적이 있었어요. 뭔가 결이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팬이 되게 많은 분이. 야, 우리 여기서 다 만나겠구나.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도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유튜브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제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 첫 달 수익이 회사 월급보다 많았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저한테 계속 일어났었고 그 돈으로도 이제 계속 여행을 할 수 있었고 지난 한 해 동안 계속 여행을 하면서 지냈어요. 하와이도 있었고 이제 남미도 가고 이제 계속 저도 저를 찾는 여행. 근데 저는 근데 저기 가야 되겠다. 네, 안 그래도 딱 뭔가 다음 여행지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도 부르면 가겠죠. 만난 거 아니에요? 네. 스페인도 부르면 가고. 스페인에 진짜 저기도 또 가게 되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국에 딱 있을 때 이 집밥 초대석 초대받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제 2주 후면 다시 출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 절묘한 타이밍에 오늘 만난 사람들이나. 다 떠나고 나만 한국에 남아 있는 건 아니야? 지키는 사람들 있어야지. 가잖아. 다 떠나네. 와, 그렇구나.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32, 한국 나이로 32이요. 어이구야, 오늘 무슨 묘한 특집이다. 지금 윤영님 부모님은 어떻게 바라봐주고 계세요? 지금 부모님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실 제일 걱정했었던 건 제가
치기 어린 마음에 이제 퇴사를 하고 오히려 퇴사 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까봐 사실 걱정을 하신 거잖아요. 또 부모님 두 분은 안 걸어본 길이시고 진짜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계속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년도 안 다닌 데가 퇴사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걱정을 하셨던 건데 지금은 제가 이제 행복해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엄마 친구 중에서도 저를 구독하시는 분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엄마 친구가 러브님 이러면 엄마가 되게 뿌듯해 하시고 또 아빠도 되게 이런 유튜브 세상과 이렇게 가깝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구독자가 막 오를 때 아빠가 매일 수기로 제 구독자 수 세고 있어. 아니 그 증가세를 구독자 수를 세셨대요. 제가 갑자기 눈물이 그런 척 하시면서 진짜 왜 가수 반대해갖고 가수 된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제 너는 호적에서 판다고 하다가도 나중에 보니까 그걸 다 스크랩 해놨더래잖아. 그 아들 나오는 거 기사 다 공연 것마다 다 구해다가 그 스크랩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보여줬네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은 너 돈 떨어질 때까지 여행해 라고 응원을 해주세요. 네, 또 결혼이나 하라고 나중에 여행하다가 우리한테 왜 이런 애들이 나왔냐 그러겠다 부모가. 딱 그 FM 같은 그런 데서. 근데 부모 자식 간이라는 경우도 결국 성장 때문에 만나잖아. 내가 결혼을 안 하면 성장하지 못했을. 그다음에 이런 남편을 만나고 또 이런 자식을 만나서 결국은 내가 이런 자식 때문에 내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 도약이 되는 거잖아. 결국은 만나야 될 이유가 그거거든. 또 과천에서도 흔하게 보는 사람들이 부모는 제일 범생이야. 학력도 아주 좋고. 그런데 애를 낳는데 너무 생각했던 거하고 의외인 애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뛰어난 애들이지. 그러니까 반항하고 막 저지르고 우리 부부처럼 똑같은 애로 컸더라면 아마 그 부부한테는 이 세상에 딱 반만 이해해도 되는 거거든. 세상을 다 못 보고 가는 거죠. 그렇지. 딱 반만 해도 돼. 그리고 쟤는 왜 저래 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게 그 왜 저래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이 자식 때문에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그걸 못 받아들이고 막 발악을 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이제 그쪽 세상에 조언을 넓혀 갈 수 있는 비로소의 기회가 됐다라는 걸 알게 되면 감사한 건데 끝까지 그거에 고통으로만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았는데 만약에 자식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상을 넓혀가고 그다음에 그걸 또 전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막 대리만족하는 느낌.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둥둥둥둥 같이 떠다니는 느낌? 그러니까 영석이가 이렇게 엄마 이번에는 저기 남극 가고 북극 가고 뭐 이럴 때 남극 북극은 우리 교과서에서나 뭐 사우스폴 노스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간다 하는데 그래서 진짜 가서 그 북극 곰 사진을 보내오고 그다음에 막 그 펭귄 사진이 올 때 그다음에 막 그 빙하 사진이 올 때 꿈의 배에 그냥 같이 타서 다니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뭐 걱정이나 염려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고 심지어 영석이는 예를 들어서 저랑 가족이 아니더라도 영석이 책만 읽어도 사실 제가 거기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어디 가고 싶어요? 근데 얘도 그 남극 북극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스페인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잖아. 그런데 이제 스페인을 이제 그렇게 가서 스페인에서 얘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되게 이제 여러 가지를 힘든 걸 겪고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뭐라 그럴까 인생을 왜 한 번 더 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막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것도 그냥 하나의 무슨 뭐라 그럴까 같이 이렇게 그 항해하는 꿈의 배에 타 있는 것 같다 나는 맨날 그렇게 해서 너무 기대된다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잘 되었더라 이건 재미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글로리아 만나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고 돈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저게 얼마나 저 소중한 순간인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어제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걔네들 얘기를 이제 하니까 네 말이 맞는데 에리야 네 말이 맞아. 그리고 참 좋아 듣기가.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여자애를 만나는지도 궁금하고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가 자꾸 신경이 쓰이고 온전히 막 네가 누구를 만나건 간에 나는 걔를 축복해 주기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나는 남한테 이렇게 껴져 있는 나사 몇 개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너무 좋아서 아 그래서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즐기는 게 아니라 막 이게 전화 오면은 막 어떻게든지 막 걱정을 하는 쪽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부모도 아마 자기를 통해서 되게 행복해질 것 같아. 전혀 다른 세상을 남이 그러는 건 안 보면 되거든. 아 저렇게 독특하게 사나 보다지만 내 자식이니까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부모님한테도. 제가 이 이야기에 숟가락을 하나 얹자면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를 들면 딱 보면 뭐 제가 하고 싶은 일 잘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와 마찰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는 아들이지만 제가 하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반대하셨어요. 처음엔 항상 이제 고등학교 때 좋은 고등학교에 갔고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행복하셨지만 그때 2년 동안 행복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경찰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경찰대는 이제 경찰의 간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그냥 이제 저희 고등학교가 이상하게 야 경찰대 상상도 출신이 안 많았어. 된다. 네가 경찰 된다는 거. 상상도 안 되죠 지금. 근데 그때는 뭔가 그 선배들이 경찰대 저희 학교에서 유독 많이 갔어요. 근데 선배들이 이제 항상 학기 초마다 딱 그 제복 입고 오는데 마치 이제 경찰이니까 이게 사회 정의에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제 그 어린 마음에 이 세상이 그렇게 작동할 거라는 이런 상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럼 난 경찰대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2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행복하셨어요. 같은 꿈을 꾸고 있었을 때니까. 아버지는 행복하셨고 아버지가 그 경찰대 2기에 지원했다가 이제 못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원하셨던 거지. 근데 마침 그때가 막 그 시위 많을 때였는데 같이 식당에서 이렇게 저 기숙사 생활해가지고 밥 먹다가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막 경찰 물대포 막 쏘고 있는 거야. 네가 나중에 경찰 되면 저거 네가 그 지휘하는 사람이다. 이 말 듣고 갑자기 정신이 딱 드는 거야. 주말에 집에 가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저 경찰대 안 갑니다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제가 살면서 본 화 중에 가장 큰 화를 내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냥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는. 저는 아버지랑 그런 관계 싸워본 적이 없는데 막 소리를 막 서로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데 아버지는 계속 이제 화를 내시고 그래서 울었던 기억이 나. 근데 그 순간에는 이제 저도 되게 엄청 부정당하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엄청 화가 나시고 아버지도 이제 삶이 무너졌겠죠. 고대라도 간다고 하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다시 또 위로하셨겠어. 대학 들어가서 잠깐 기뻤지 이것도. 네, 잠깐 기쁘셨는데 군대 끝날 쯤에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 남미 여행을 꼭 가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군대 있는 동안에 이제 할 게 별로 없는데 그때 항상 외국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을 항상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야간 근무를 할 때 TV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밤샘 근무할 때 항상 그걸 봤었는데 항상 남미 국가들을 볼 때마다 설레는 거예요. 항상 남미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저 바이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전역하기 한 상병 때부터인가 그냥 이제 혼자 스페인어 공부하면서 남미 여행 준비를 다 해서 전역하고 일주일 뒤에 가는 일정을 잡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남미가 조금 알려졌지만 그때는 또 뭔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아버지가 막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이 볼리비아에서 선교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신부님이 또 아버지한테 또 안 좋은 소리 하신 거예요. 볼리비아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결사반대. 그래서 한참 설득하다가 오케이 마지막에 결국엔 아버지께서 또 항상 그런 식인데 결국 허락해 주셔야 돼. 근데 볼리비아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볼리비아를 간 걸 숨기고 갔죠. 네. 이게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을 잘하는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미 여행했던 건 제 삶에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냥 아까 인도 뭐 이런 거랑 너무 똑같아요. 그때 거기 안 갔으면 저는 지금 완전 범생이에다가 완전 재미없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나 거기서 지금 방황하다가 이제 인생 망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거예요. 찌들어서. 노래방 가고 넥타 저기 휴지 둘둘 말고 이제 그런 거 하겠지. 스트레스. 아니면 이제 지금 나이쯤에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이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좋았던 건 딱 그거였어요. 여행 이렇게 막 관광의 명소는 다 의미였고 사람이었어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 보게 되는데 이 지구 반대편에 이 사람들은 완전 사고방식이 다른 거야.